오늘은 건설 프로젝트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험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중에서 전위 전략이 보험에 대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들어 대비를 하는 건데, 자금을 적립해서 하는 것을 셀프 인슈런스, 자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떤 조직이 많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서의 일정한 자금을 적립을 해서 리스크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자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을 들어서 대비를 하죠. 보험회사는 건설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건설에서의 보험 계약을 보면 프로젝트 위치나 현지 관련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특성이나 호칭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험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들어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받는 대상이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사는 인슈어러 또는 언더라이터라고 부릅니다. 보험계약, 보험증서는 인슈런스 팔리시, 보통 계약서에 보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인슈런스 팔리시의 사본을 제출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험계약서의 어떤 것을 보장을 해주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살펴보겠다는 의미죠. 계약자는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보상 한도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인데요. 보통 건설 계약이라면 계약금이나 그것보다 좀 더 할증된 어떠한 금액이 보상 한도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디덕터블이라 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게 본인 부담금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한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인 부담금은 잔존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100% 커버를 받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아있는 거니까 잔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수이고 보험회사는 이 보험료를 받아서 영업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 불가능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발생 확률이나 영향력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보험을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정치적 결정이나 법규 변경에 의한 손실,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유행병으로 인한 작업 중단,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험 불가능한 리스크입니다.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리스크,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 보험회사 입장으로는 이 리스크를 안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 프리미엄을 굉장히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프리미엄을 올리면 들 사람이 없겠죠. 따라서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리스크, 매년 태풍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태풍 피해에 의한 리스크는 보험으로 들 수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나 영업적 손실,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공기 지연에 어떤 LD가 있는데 그 LD를 보험에 들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보험의 종류를 나열을 한 것을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발주자 리스크와 시공자 리스크, 일반 리스크와 특별 리스크, 계약에 요구된 리스크 보험과 기타 보험 가능, 계약에는 요구되지 않았지만 내가 보험을 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보험 불가능한 리스크, 이런 것을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셀프 인슈런스, 자가 보험은 어떤 보험사를 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보험은 크게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자가 보험과
보험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발주자나 시공자나 일반이나 특별 리스크를 커버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자 보험, Contractors All Risk, 공공책임보험, Public Liability, 고용주 보험, Professional Indemnity, Decennial Insurance,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R, Contractors All Risk는 공사보험, 보통 그 CAR로 부르지만 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EAR, Erection All Risk라고도 부릅니다. 전부 공사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Construction All Risk라고도 부르는데 모두 같은 겁니다. 시공 중의 목적물과 가설물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고 시공사가 이 보험을 들도록 요구를 하는 거고 이 보험에 들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게 일반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발주자가 드는 경우도 있어요. 발주자가 시공사나 하청사, 설계사 모든 일에 대한 커버를 하는 보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 공사보험을 들면서 계약적으로 요구가 된 다른 보험, 제3자 보험이나 또는 워크맨스 컴pen세이션 같은 보험도 이 CAR 보험 속에 같이 포함을 하여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보험 경향입니다. Public Liability Insurance는 공공책임보험이고 이거는 사업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고용인이 아닌 일반 외부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 건설에서는 제3자 보험, Third Party Liability라는 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사보험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 공공책임보험이 든다고 했습니다. Employer Liability Insurance는 고용주 보험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인의 상해로 발생하는 손해보상에 대한 겁니다.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는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WC 보험 또는 근제 보험입니다. 이것도 공사보험에 포함해서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PI 보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문 직업 배상 보험입니다. 이거는 전문 직업의 종사자가 업무상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고, 이 회계사, 변호사, 의사, 각종 컨설턴트 같은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용역계약에서 PI 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PM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PM 용역이나 시공 감리 또는 설계 용역, 디자인 빌드 같은 경우에 이 PI 보험을 요구를 합니다. 이 PI 보험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드는 거지만 프로젝트가 아닌 회사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벌 PI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ecennial Insurance는 Decennial이란 말이 10년간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년간 구정을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Inherent Defect Insurance, 내재적 결함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구조물의 설계, 자재, 시공으로 인한 결함이 준공까지 발견되지 않고 내재해 있다가 나중에 말하자면 10년 안에 이런 게 나타날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거는 프랑스나 이집트 등 일부 지역의 의무보험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아닌 데서도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대만 고속철인 경우에 이 10년간 내재전 결함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 끼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결정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프로젝트 규모와 종류, 어떤 프로젝트 내용인가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프로젝트의 계약 범위,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설계냐, 감리냐, 시공이냐,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프로젝트 위치나 시공자의 경험,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공자가 많이 수행을 해봤던 것 같으면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보상 범위와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하거나 제외를 시키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입찰서에 보면 보통 비드 시큐리티를 입찰할 때 제출하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큐리티라는 말은 담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찰 시 성실한 입찰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 지불보증, 뱅크 개런티나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본드 또는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본드나 개런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현금을 보관시키고 현금 보관증을 입찰할 때 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입찰할 때 담보가 되는 게 세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슈어티 본드는, 본드란 말은 채권이란 얘기고 슈어티란 말은 보증이란 말입니다. 보통 슈어티 본드를 우리가 보증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드 본드나 퍼포먼스 본드라는 거를 우리가 입찰 보증이나 이행 보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프로젝트 리스크 대응책, 지금까지는 개별적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전체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과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